여러분, 월스트리트가 드디어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선을 넘어섰습니다. 온갖 비관론을 뚫고 다우존스 지수가 마침내 5만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올랐다는 걸 넘어서요, 시장을 움직이는 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0만 4천 점점 0.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기술주 몇 개가 끌어올린 장이 아니라 산업재, 금융, 그러니까 미국의 진짜 실물 경제가 탄탄하다는 걸 증명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소프트웨어 아마겟돈이 온다며 공포에 떨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공포가 축제로 돌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심리 변화 뒤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반전 드라마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6,500억 달러의 역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벌이는 AI 군비 경쟁, 그리고 그 돈의 진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본 지출, 즉 캐펙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4곳이 AI 인프라를 까는 데 쓰겠다는 돈이 무려 6,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스웨덴 1년 GDP보다도 많은 돈이에요.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산업의 판을 새로 짜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자본이동인 거죠. 자, 여기서 시장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첫 번째 역설이 등장합니다. 아마존이 2천억 달러나 쏟아붓겠다고 발표하니까, 아니 단기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에 주가가 5.6%나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돈을 고스란히 벌어갈 걸로 지목된 엔비디아는 어땠을까요? 무려 7.9%나 급등했죠. 그러니까 시장은 아주 명확하게 돈 쓰는 회사는 벌 주고 돈 버는 회사에겐 상을 주는 딱 이분법적인 논리를 적용한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케이펙스 문제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릴 결정적인 데이터 하나가 딱 하고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인 57.3을 찍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계속됐던 경기 침체 논란에 거의 종지부를 찍는 상징적인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아, 미국 소비자들 아직 지갑 닫을 생각 없구나,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던져준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빅테크의 엄청난 투자와 튼튼한 소비 심리, 이 두 가지 단서가 만나면서 시장의 이야기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공포가 확신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아하 하고 깨달음을 얻은 순간입니다. 투자자들이 빅테크의 막대한 지출을 더 이상 단순한 비용으로 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AI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이미 확정된 미래 매출로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즉, 아마존이 쓰는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고스란히 엔비디아의 이익이 되는 AI 생태계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선순환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겁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투자 방식을 아주 고전적인 곡괭이와 삽 전략이라고 불러요. 다들 아시죠? 골드러시 때 진짜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랑 삽, 그리고 튼튼한 청바지를 빨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요. 바로 그 이치입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에 불을 붙인 건 바로 이 사람, 수혜자의 상징인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였습니다. AI 칩 시장의 90%를 쥐고 있는 그가 수요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선언했을 때 시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마저도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죠. 이런 분위기 변화는 숫자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가 하루 만에 18%나 뚝 떨어지면서 심리적 안정선인 2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의 불안감이 싹 걷히고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가자 할 준비가 됐다는 아주 명확한 기술적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관점이 바뀌니까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딱 그려지실 겁니다.
엔비디아는 AI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날아갔고 아마존은 당장의 지출 부담 때문에 주가가 눌렸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스텔란티스입니다. 24% 폭락이라니 이건 그냥 자동차 회사의 실적이 안 좋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전환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국영제 기업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을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 메시지인 거죠. 돈의 흐름은 섹터별로 보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AI 칩을 만드는 IT 섹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짓는 데 필요한 산업재 섹터로 몰렸습니다. 반대로 돈을 써야 하는 아마존이나 구글이 속한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죠. 희배가 완전히 엇갈린 겁니다. 이런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주식시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까지 10% 넘게 급등하면서 6만 7천 달러 선을 되찾았어요. 이건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돌면서 고위험 자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뚜렷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곡괭이와 삽 전략입니다. AI 인프라가 커지는데 직접 베팅하는 거죠. 반도체 ETF인 SMH나 인프라 관련 ETF인 페이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갑자기 빅테크가 투자 줄일래 하고 발표하면 좀 위험해지겠죠. 두 번째는 안정적인 거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실물 경제 전략입니다. 다우 5만 시대를 이끈 전통 우량주들, 예를 들어 산업재나 배당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엑셀라이나 SCHD 같은 ETF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전략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뭘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비용이라는 두려움을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기회로 멋지게 재해석해냈습니다. 다우 5만은 그렇게 탄생한 기술과 실물 경제의 합작품이죠. 하지만 이 축제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다음 주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 만들어낸 이 뜨거운 스토리가 과연 차가운 데이터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